자,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법상 분양자로 부릅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분양자는 관리단 대표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어서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법상 사무를 개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업무 개시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한시적, 잠정적으로 장애 건물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것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3항의 목적과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요것입니다. 이런 절차. 미리 통지한 절차를 둔 건 뭐냐? 분양자가 마음대로 총회 열지 말고 먼저 구분수자들에게 열 수 있음을 통지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수자들이 만약에 집회 소집하지 않는 경우 그때 비로소 시행사가 즉 분양자가 집회 소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집합 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구분수유자가 성립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여기는 5년이었죠. 분양자가 지정한 자가 집합 건물 관리한다. 이런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양계약서 자체가 구분 건물의 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분양계약서가 뭡니까? 이게 최초 매매계약서잖아요. 매매계약서 자체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지 이 매도인, 즉 매도인이 여기서는 분양자, 시행사 아닙니까? 시행사가 그 매매한 물건 그거에 대한 관리까지 관여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팔았으면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관리하라 이걸 왜 왈가왈부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러한 분양계약서는 구분 건물의 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분양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은 그냥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분양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에게 즉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양자는 구분 소유권을 팔았으면 그만인 것이지 자기가 지정한 사람을 또는 자기가 지정한 업체를 몇 년 동안 써라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분양계약서 분양 이후 관리하는 내용 즉 여기서는 자기가 지정한 업체를 5년간 쓰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한시적 잠정적인 분양자의 관리 권한 한시적 잠정적인 분양자의 관리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항 한시적 잠정적 관리권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9조 3 조항에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법은요 분양자는 그 권한이 한시적 잠정적이에요. 즉 관리인 선임되면 관리인에게 관리권을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양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관리권을 신규 관리인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정한 업체를 계속 쓰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양계약서가 집합건물법 9조의 3 이것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약정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약정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이 법은 중요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약정이 함부로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이 원래 약정보다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따라서 세부 분양계약서의 그런 약정이 이 법을 위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양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관리하는 내용, 즉 5년간 자기가 지정한 업체를 쓰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분 수요자들이 관리단이 관리는 선임해서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지 즉 분양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위탁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는 누가요? 구분 수요자들이요. 승인한다는 의사표시인 것이지 이후에 관리단 집회가 있었고 관리인이 선임되어서 관리인이 업무를 개시해서 더 이상 분양자의 관리 업무가 소멸한 이후에까지도 그러한 위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록 관리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결국 사례에서 신규 관리인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종전관리업체는 관리 업무를 종료해야만 돼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양계약서나 관리 동의서를 가지고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